반갑습니다. 주역 해설의 제자 산천인 김동수입니다. 지난 16회 방송에서 사귐과 주역과 사귐에 대해서 이 산천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사귐을 주역으로 풀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예고편으로 사귐의 사례를 한번 들어서 이번 방송에 한번 사귐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천인이 여러 사귐의 예를 애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좋은 사귐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예를 들어 조훈현, 말 그대로 속력행마, 바둑의 제왕 조훈현과 그리고 그의 제자 이창호, 돌부처 이창호, 조훈현과 이창호, 그 사제의 지간의 그 만남은 진짜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아주 고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바둑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조훈현의 속력행마, 그리고 화려한 그 천재적인 행마와 이창호의 귀신같은 끝내기 솜씨, 그것들이 바둑의 역사상에서 우리 한국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바둑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조훈현과 이창호 사제지간의 만남, 그런 만남을 주역으로 한번 풀이해볼까 또 생각했는데, 본 방송에서는 조훈현과 이창호 그 사제지간의 사귐이 아니라 또 이 산천이는 영혼과 영혼의 그런 만남이 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근대사에서 보면 CR 사상,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CR, 유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의 만남. 유영모 선생이 스승이었고 함석헌 선생은 제자였습니다. 그 만남도 정말 천년에 있을까 말까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신, 영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에 있어서 유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의 만남, 그것도 참 대단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그 사귐을 한번 이 산천인이 주역으로 한번 풀이해볼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만남과 사귐입니다. 산천인이 좋은 역사적인 좋은 만남, 그런 만남을 주역으로 한번 풀이해볼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나쁜 만남, 악연,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 그러한 사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러한 사귐, 그러한 사귐이 주역으로는 어떤 게 해당하는지 한번 이 산천인도 궁금해서 오늘의 주제를 박정희와 김재규의 사귐으로 정했습니다. 과연 그 두 사람의 사귐은 주역계에서 과연 어떤 괴에 해당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오늘의 방송을 이 칠판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기. 과연 이 두 사람의 사귐은 주역께서 어떠한 괴일까요? 선천인이 지난 16회 방송에서 사귐은 크게 습관적인 사귐, 그리고 혁신적인 사귐, 그런 사귐이 있고, 또 더 세분해서 보면 몸을 위한 사귐, 마음을 위한 사귐, 영혼을 위한 사귐, 그런 사귐으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역계에서 위의 소승계는 혁신적인 사귐이 아니라 습관적인 사귐에 대한 것이고, 아래 소승계는 혁신적인 그러한 사귐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승계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들은, 맨 아래 효는 몸을 위한 사귐, 가운데 효가 의미하는 것은 마음을 위한 사귐, 맨 위의 효가 의미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사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와 김재규 그 두 사람의 사귐을 한번 주역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방송 편의상 주역계를 보통 해설할 때는 초역부터 이렇게 위로 해서 2호, 3호, 4호 해서 상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방송 편의상 위에서부터 맨 밑에 초역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효는 무엇이었습니까? 박정희와 김재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영혼의 사귐을 했는가? 그러니까 평소에 습관적인 사귐에서 과연 영혼을 위한 사귐,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러한 영혼의 사귐, 진리를 위한 그러한 사귐을 했던가? 박정희와 김재규 전혀 안 어울리죠. 예, 이 두 사람의 영혼적인 사귐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음입니다. 다음으로 오효. 오효는 습관적인 사귐에서 마음을 위한 사귐을 하고 있었던가?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장기 집권,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엄청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물러난다고 했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로 장장 여러 번의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헌법을 뜯어고쳐서 유신 개혁까지 하면서 그렇게 장기 집권을 했던, 정말 권력에 대한 욕망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리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육사
1기 박정희 대통령과 동기는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보다 1년 선배였습니다. 육사에 1기.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정말 권력에 있어서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위한 사귐. 두 사람은 참 이 권력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쿵짝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귐은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습관적인 사귐에서 맨 아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위한 사귐, 먹고 입고 자기 위한 사귐, 그러한 사귐을 했던가. 두 사람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평소에도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생활하다가,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러한 몸을 위한 그러한 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마찬가지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몸을 위한 그런 사귐은 잘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혀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괴가 주역괴에서 무엇이냐? 연못을 의미하고, 읽을 때는 택이라 했습니다. 주역에서는 택입니다. 택에 기뻐할 택.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사귐은 습관적인 사귐에서 보면 연못 또는 기뻐하는 그러한 만남, 몸과 마음을 위한 그러한 사귐이었습니다. 몸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음은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사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 진리를 위한, 이 세상의 깨달음을 위한 그러한 사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소성계는 혁신적인 사귐에 대한 것입니다. 혁신적인 사귐에서 그러면 영혼의 사귐을 혁신적으로 했는가? 이 두 분은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눈이 감겨져 있던 분이었습니다. 영혼보다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잡아서 어떻게 한번 이 나라를 이끌어 가볼까? 그런 현실적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저 하늘에 천당과 지옥 또는 지상극락, 이러한 영혼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리고 혁신적인 영혼적인 사귐에 대해서 혁신적인 예를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귐은 엄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사귐. 참 권력에 대해서만큼은 이 두 사람은 치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번 대통령을 잡은 뒤에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뜯어고친 분입니다. 유신 개혁으로. 그리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이 사람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권력력이 상당히 대단했는데 이 사람의 경쟁자는 누구 있느냐? 차지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주위에 이제 참모들 중에서 차이철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차이철의 성격이 상당히 직선적이고, 이 사람은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영분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문세강에게 총을 맞고 죽을 때 이 차지철이 용감하게, 그때 다른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오로지 차지철만큼은 박정희 대통령을 엄호하면서 경호하면서 문세강을 향해서 직접 총을 쏘고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눈에 띄어서 차지철은 정말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이 차지철과 김재규는 권력을 놓고 스스로 뒤지지 않기 위해서 개화하고 애가 싸우듯이 만남에 어르렁대면서 서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르렁대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 권력에 있었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 혁신적인 여러 가지 방법,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대한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효는 몸과 몸을 위한 사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혁신적인 생각을 했느냐. 이 두 사람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은 이제 평소에도 늘 충분하니까 뭐 특별하게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의외로 소탈했습니다. 막걸리에다가 사이다를 섞어서 막사이, 그것을 주로 즐겼고, 뭐 그렇게 사치스러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김재규 중앙정부 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누리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미식가도 아니었고 호색가도 아니었고, 몸을 둘 사람의 이상이면 몸을 위한 아주 혁신적인 그러한 사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입니다. 그러면 이 개가 뭐냐? 주역에서 물입니다. 물을 의미하고, 읽을 때는 수, 그리고 주역에서는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개가 뭐냐? 택수곤, 주역에서는 택수공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였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사귐은 바로 택수공개였습니다. 그러면 택수공개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의 이 산천인이 본 방송에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산천인이 지은 주요 캐슬 전자책을 보면서 이 택수공개가 뭔지, 택수공개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택수공개의 괴사, 그리고 효사,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 택수공개에 대해서 알아보면, 택수곤이 뭐냐? 간단하게 나타내면 바가지에 물이 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셀까? 그렇습니다. 물이 새는 바가지. 바가지가 있으면 그 바가지에 물이 새는, 바가지에 구멍이 뚫렸었어. 지금 물이 새는 그런 상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독이
독에 물이 찰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수공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사귐은 바로 특수공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맞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역, 여러분들은 주역을 점친한 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하늘나라에 계신 공자님께서 우실 것입니다. 주역은 점치는 책이 아니라 나라를 경영할 때, 이 국가를 경영할 때 사용하던 참고 서적입니다. 국가의 대사,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에서 서로 동맹을 맺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한 큰 일을 결정할 때 이 주역의 괴사, 효사를 보고서 결정을 했습니다. 나라를 경영할 때 사용하던 주역은 점치는 책이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기 위한 참고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천인이 볼 때 이 주역의 차원은 기존의 주역책에 설명되어 있는 괴사나 효사의 내용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방송에서는 사귐입니다. 개인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그만 개인의 차원이 됐기 때문에 주역을 해석을 할 때 좀 많이 바뀝니다. 효사가 아니에요. 괴사는 어느 정도 맞는데 효사는 정말 많이 바뀝니다. 효사는 왜냐?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 대해서 논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차원에 논했던 것을 이 개인적인 사귐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엉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추해서, 효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유추해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거는 엉터리가 됩니다. 그 점을 꼭 충분히 주시하시고 본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사귐은 어떤 게였습니까? 택수곤, 바가지가 깨져서 물이 새는 게, 그래서 물이 없어서 곤란한 게 택수공개였습니다. 그 괴를 산천인이 지은 주역 해설 책을 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 산천인 주역 뉴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역 해설 전자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역 해설 전자책은 이 산천인의 주역에 대한 모든 지식과 그리고 산천인의 모든 정기가 그 주역 해설 전자책에 100% 담긴 건 아니고 50%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산천인의 이 산천인을 알고 싶던가 주역을 알고 싶으면 주역 해설 전자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방송을 위해서 산천인은 주역 해설 그 전자책을 스마트폰에다 지금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오늘의 방송 택수공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